중국 잠수함 66척을 처리할 수 있는 한국의 극비 기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군이 추진하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 당초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됐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김영삼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은 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에게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건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연구소는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을 입수해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를 설계했고,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에 핵추진 잠수함의 무기체계 설계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추진한 부주역인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 신재인 전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조영길 전 장관은 합참전력기획부장 시절 이지스함 사업 등 우리 군 첨단 무기 전력 증강 계획의 틀을 짠 인물이다. 신재인 전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은 한국 표준형 원자로를 설계했고 1993년부터 1996년 2월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지냈다. 이후 2005년 10월 국가핵융합연구소장으로 부임해 2008년 6월 첨단 핵융합연구 장치인 KSTAAR을 건설하고 첫 플라스마를 발생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조영길 전 장관은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자 당시 합참전력기획부장으로서 군 전력 증강 사업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원자력연구소와 ADD와 협력,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에 착수해 2008년 9척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994년 국방부는 480억 원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용 비밀 예산을 편성해 원자력연구소와 ADD에 전달했다면서 이에 맞춰 1300km 사거리의 잠수함 발사용 크루즈 미사일도 개발했다고 했다. 2006년 1월 26일 조선일보는 우리 군이 4,0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12년부터 2에서 3년 간격으로 척을 실전 배치한다고 보도했다. 국방부와 해군은 2003년 5월부터 핵잠수함 독자 건조를 검토해왔으며 올해부터 2006년까지 개념 설계를 마친 후 2007년부터 건조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방부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계획부인 이보도 직후 원장환 당시 국방부 확특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나 핵잠수함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3,500톤급 잠수함을 핵추진으로 건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방부는 핵잠수함 사업이 논란을 빚자 한국국방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과제를 맡겼고 2003년 말 키더는 국방부에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한다. 그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미국을 배제한 채 비밀리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주주식 회사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월간조선 2004년 8월로는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내막 보도를 통해 우리 군의 원잠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월간조선이 보도한 내용은 2004년 6월 하순 국방부에서 열린 잠수함 실무 관계자 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개념 설계 허가가 떨어졌으며 핵추진 장치 개발 계획을 국방부 장관에게 별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3조 5천여억 원에 달하는 핵잠수함 3척의 개발 예산이 해군의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 차기 호위함 사업, 소해 탐색함 사업 등에 분산 은닉되어 있는 사실도 보도했다. 해군이 2004년 6월 조함단 내 원자력 잠수함 전담부서인 사업단을 설치해 설계 및 건조, 무장과 관련된 각종 현안 검토,
작전 요구 성능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ADD의 잠수함 설계팀이 한국원자력연구소 산하의 핵추진기관 연구팀이 각각 활동 중이라는 사실도 보도했다. 그러나 조영길 전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은 이보다 10년 전인 1994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1차 북핵위기 터지자 원잠 건조 추진 당시 합참전력기획부장을 맡고 있던 그는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게 됐다면서 2008년 북한의 핵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측하고 육해공 전력을 2008년도를 목표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했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육군은 핵이나 화생방 상황에서 생존성이 높은 기계화 부대를 4개에서 8개로 증강시키고 현재의 차기전차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고 차기전투기 사업으로 F-15 전투기 200대를 도입할 계획을 수립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요. 그러나 FX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IMF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120대로 줄었고 김대중 정부 들어 40대로 축소된 것을 내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여 20대를 추가했습니다. 또 최신의 공대지 미사일과 최신의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을 도입하기로 미국 레이시온사와 구체적인 구입 절차를 타진했어요. 그러나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발사하는 와중에도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MDJ를 거부하며 한미 간이 불신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최신의 팩3 대신 독일의 중고 팩2를 업그레이드해서 들여오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해군력 증강에 가장 공을 들였다고 한다. 그는 한국형 구축함 사업으로 추진하던 3,000톤급 KDX-1 사업을 축소시키고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 차기 호위함 사업을 추진했고 아시아 최대의 14,000톤급 대형 상륙 함인 독도함 사업을 추진했다. 조 전 장관은 합참에서 이영환 전 국방부 확대실장 등과 함께 3,000톤급 원자력 추진 중잠수함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그의 말이다. 미국의 잠수함도 타보고 중국, 일본의 잠수함도 연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대륙붕으로 이루어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전략적으로 상대방에게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란 전략무기를 갖게 되면 중국, 러시아처럼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물 밖으로 자꾸 들락거려 발견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물속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데다 한국 해역이 열층이라 200m 이하로 내려가면 음파가 산란돼 생존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통해 생존성, 기밀성, 정숙성을 높여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자 한 겁니다. 국방부 연구비용 480억 원 지원. 그는 자금 출처는 밝힐 수 없지만 국방부는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 추진체 연구비용으로 480억 원을 지원했다면서 진해 ADD에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설계 임무를 주었다고 했다. 조영길 전 장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체형 원자로 사업은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 위장된 프로젝트였다면서 미국과의 마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대미 보안을 어느 단계까지 유지하다가 미국과 공개적인 협의를 하려 했다고 했다. 조영길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당시 군 수뇌부는 209 확특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새로 개편된 군 수뇌부는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차기 잠수함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다. 김대중 정부의 잠수함 사업은 프랑스와 독일이 경합을 벌인 끝에 AIP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 공기부료 추진장치 연료전지를 탑재해 산소와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탑재한 독일 HDW의 214 잠수함으로 기종이 결정됐다. 조영길 전 장관은
1994년 무렵 209급 잠수함을 9척 건조한 이후 바로 핵추진 잠수함으로 갈 계획을 세웠었는데, 내가 2군 단장, 2군 사령관 등 지휘관으로 나간 사이에 214급 잠수함 사업이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는 잠수함 생산 라인을 이원화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214 잠수함 사업권을 잠수함 건조, 도크와 각종 설비 등 인프라와 건조 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우조선을 제치고 건조 경험이나 설비가 전무한 현대중공업에 주었다면서 국방부에서 투자한 대우조선을 제치고 현대중공업으로 선정한 것은 이중투자요 세금 낭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9 잠수함 건조를 위해 정부로부터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만들어 놓은 대우조선의 잠수함 건조 설비와 200여 명의 건조 인력은 일거리를 잃고 다른 작업장에 투입됨으로써 10여 년 쌓아온 잠수함 건조 기술과 경험, 노하우가 사장되고 말았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과 치열한 수주전을 벌여 214 건조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값싼 수주를 한 결과 세 척 모두 건조할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할 상황이 됐다.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건조를 한 결과 214급 일본함인 소넌1함의 경우 기준치보다 소음이 훨씬 커지는 등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길 국방장관 취임하자 원잠 드라이브 걸어 조영길 전 장관은 현대중공업은 214급 잠수함 기본 사업 3척 외에 노무현 정부 들어 6척이 추가된 사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 또다시 6척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 해군이 214 잠수함 대국이 되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동일 기종의 잠수함을 많이 획득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군은 현재 9척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운용 중이며 2007년부터 장보고급보다 배수 톤수가 500톤 정도 늘어나고 AIP가 탑재된 214급 잠수함 3척 순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을 실전 배치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군 수뇌부는 이 잠수함의 뒤를 이어 3,500톤급의 디젤로 추진되는 중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이후 새로 구성된 군 수뇌부는 김대중 정부가 수립한 잠수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중잠수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로 방향을 틀었다. 방향을 튼 인물은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었다. 월간 조선 보도에 의하면 조영길 장관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계룡대 해군본부를 방문해 문정일 해군 참모총장에게 해군은 수건 사업인 잠수함을 키워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이후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이어 5월 초에는 자주국방 비전 보고 석상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조기 획득을 지시했다고 한다. 결국 2003년 6월 초 핵잠수함은 국가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비장한 말까지 했다고 한다. 조영길 전 장관은 합참의장 시절인 2000년경 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가 마무리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가 지도자가 라고 의사결정만 하면 바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했다. 선체 설계 과정에서 문제 발생. 그는 국방과학연구소 잠수함 설계팀이 잠수함 선체와 스펙,
을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용 3,000톤급 선체를 만드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잠수함을, 그것도 우리가 한 번도 운항 경험이 없는 최첨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 개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다.